네네. 그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9번철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 그 커리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양자기술을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연구를 안 했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핸드폰은 제가 연구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최초로 94년도에. 그래서 저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핸드폰의 형님이라고. 아버지까지는 이제 제가 죽어야 아버지라는 소리 들을 거고요. 형님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10년 전서부터 제가 이 양자기술에 미쳐가지고 무선통신 전문가가 분석하고 응용하고 또 기술 개발을 하는 양자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즉 특별히 농업 분야의 지도자들이신 여러분과 한번 미래를 한번 제가 같이 설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양자기술 관련된 이 지식이 엄청나게 전파되어 있고요. 또 굉장히 깊이 연구되어 있는 또 제야의 전문가들도 가끔씩 만납니다. 특별히 저보다 한 10살보다 더 어린 아주 청년급 우리 전문가들이 비록 이 분야에 학위나 이런 건 없지만 제야에서 저도 놀랄 정도로 정말 하이테크의 양자기술 제품들을 개발하고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선배된 입장에서 그들을 도와준다. 또 양자기술을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물리학적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의학 또는 통신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하고 상용 제품을 어떻게 상용화하고 또 이 산업 전반에 우리 생활 전반에 같이 파급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나서서 어떻게 좀 열어가 볼까, 좀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한번 쏟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2023년 3월 달인가? 그때 제가 그래서 모두가 말리는 제가 특허 신청을 했어요. 제가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양자 물질, 양자 파동 이런 특허는 특허청에서 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정통 용어를 써가면서 양자 물질, 양자 디바이스, 양자 텔레콤, 이런 용어를 또 양자 엄브렐라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제가 특허를 신청을 했고, 어디서 특허 심사가 이루어졌냐면 특허청에 이 식품 관련돼 있는 쪽에서 심사관이 놀랍게도 저희 특허를 제시를 한 걸 검토를 해가지고 올 6월 달에 6월 27일 날 특허를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양자기술은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남의 나라 또는 남의 영역처럼 들였던 그 양자기술이 이제 우리 농업 분야까지 이미 진출해 왔고, 비록 양자기술이라고는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 시간을 갖게 된 이유가 제가 만든 이 제품을 한번 실증 실험을 해 주십사 하고 여기에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무슨 실증 실험이 필요합니까? 이미 이게 시중에 전반적으로 또는 우리 내수 산업에도 전반적으로 이미 응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좋은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이미 저는 Q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물론 스마트팜에다가 퀀텀 기술을 응용하는 거죠. 이 여러분들 이제 잠깐 이제 개념을 들으시겠지만은 퀀텀 기술은요, 새로운 기술을 앞으로 얼마쯤 되면은 디지털 기술을 대체하는 기술로
변화되고 발전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디지털 기술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지원하는 지원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학 쪽에서는 이미 양자 기술은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고요. 과학계에서 인류에게 지금 현재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학 분야가 뭐냐고 물은다면 말이죠. 10명 중에 7명, 8명이 양자역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자역학은 이미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또는 뭐 신적인 또는 뭐 기치료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양자의학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양자기술은 매우 밀접한 우리 생활과 우리 생명과 관련이 있다. 그런 기술로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양자기술이 농업기술과는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을 시간을 좀 제가 할애하는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미 각 대학에서는요. 양자역학 또는 양자물리학 또는 파동역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학생들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때는 시간이 남고 이미 다 배운 아이들을 잠깐 동안 붙잡아 두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대학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생의 핵심 주된 직업 어떤 그 전문 분야를 키우는 분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자역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바로 이 분야에서 자기의 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뭐 그런 분야의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요, 2022년도에 뭐 대통령이 어떠한 정보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다보스 포럼 2023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 가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무엇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대통령에게 말을 이제 제안을 했더니 대통령이 서슴없이 퀀텀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이 대한민국의 현 정부가 퀀텀 테크놀로지에 막대한 투자 내지는 이 응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배들 제 입장에서 보면 이 퀀텀 테크놀로지를 한 분야로 저는 선정한다면 바로 이 농업 분야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안 넘어가네? 네. 넘어간가요? 예. 여기 바라보셨던 어떻게? 이렇게? 여기 네. 이렇게 하고. 오케이. 뒤로는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안 넘어가네. 네, 누르시면 여기. 아니요. 그럼 뒤로 넘어가는데요. 네. 이것도. 밑에 거를 누르시면은 여기 바라보시면서 넘기시면은. 거기 바라보고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 정부가 말이죠. 2022년 10월 달에 법을 하나 만듭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법률을 만들어서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집니다. 당연히 이 법률 내용이 정말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정보를 생성, 제어, 계측, 전송, 저장, 처리하는 기술이다. 양자기술이. 제가 오늘 이 기술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명백해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보통신
기술자 입장에서 정말로 이 강의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조금 어렵게 정의를 했다면 제가 그걸 또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테 말입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좀 잘 안 들어가는데. 네,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살짝 누르시면 넘어가시고. 또 위로 넘어가요? 그건 뒤로 가는 건데요? 이 다음 페이지 맞죠? 네네네. 살짝 넘기시면 넘어가시고. 오케이. 또 안 넘어갔다. 제가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고 이게 전 페이지입니다. 그러게요. 다음 페이지. 나는 왜 안 들어가? 네. 가운데를 세게 예. 안 들어가는데. 큰일 났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제가 원리를 설명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자는 뭐고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양자 과학기술의 원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농업 분야에는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분야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양자는 전자, 원자, 분자, 뭐 이런 것들을 양자로 말한다. 이렇게 쉽게 정의합니다. 왜냐하면은 분자, 원자, 전자. 저도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근데 전자가 뭔지도 모르고 솔직히 전자공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냥 전자공학과 졸업하면 반도체학과 가는 걸로 생각만 하고 했는데 사실은 원자가 개발되기 전에 이제 고안되기 전에 전자가 먼저 이제 발견됐죠. 그 다음에가 원자가 거꾸로 발견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분자가 발견이 됐죠. 그렇다면은 전자는 무슨 의미로 바라보고 과학자들이 정의를 했을까? 네. 이 아톰이라고 하는 그때 원자는 사실은 전자보다도 실질적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전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물질의 기본 요소로. 그러면은 원자를 아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톰 중에서 톰은 분리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자를 붙이면 비 또는 반. 그러니까 분리하지 못하는 그냥 최소 단위를 아톰이라고 생각을 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아톰이라는 말을 붙일 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물질을 분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던 또는 뭐 식물이든 어떤 물질이든 간에 쪼개일 때, 우리가 인간이 쪼개지 못할 때까지 쪼갠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쪼개지 못할 때까지 쪼갰을 때의 그 상태를 아톰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톰이라고 보았을 때에 1920년대의 과학자들이 이 아톰의 이 운동 상태를 기존의 뉴턴이나 맥스웰이나 아인슈타인 박사가 정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작동하는 그 운동 내용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톰 정도 되면은 말이죠. 이 아톰이 이게 파동이냐 물질이냐 이제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자란 말이 일본 친구들이 양자의 퀀텀이라는 말을 양자라고 이제 정의를 했지만 한국말로 양자는 두 개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정말 정리를 잘 했는데요. 아톰, 즉 분리하지 못할 정도로 이 물질의 원소가 분해됐을 때, 쪼개졌을 때 그 물질은 우리는 그냥 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자. 근데 이 입자가 입자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또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퀀텀이라는 얘기를 나왔는데 그러면 이 퀀텀은 어떤 또 다른 성질을 가질까? 이게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질로 형언할 수,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빛인데 빛은 30만 킬로
퍼세칸드잖아요. 그런데 이 빛은, 광자는 말이죠,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없어요. 질량이 없을 때 30만 킬로를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빛은 대표적인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빛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빛 때문에 원자와 전자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빛이 질량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태양광을 보면은 태양광에 광자가 쪼여가지고 전기, 즉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그리고 그 태양광판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태양광판은요, 파동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광자가 두 가지 성질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는 물질, 하나는 입자, 하나는 파동.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 분야를 우리가 이용할 거냐, 특징을, 아니면 파동 분야를 이용할 거냐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질을 가지는 그 입자의 정보는 뭐고, 이 파동에 가지는 그 물질의 정보는 뭘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운동량 정도. 그런데 파동은요,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그 다음에 자기장, 전자기장,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뭐 스핀, 이 정도로, 스핀이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이 지구가 공전하면서 자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거는 스핀은. 전자가 원자의 핵을 돌면서 자기 스스로 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연의 원리가 이 물질의 기본 원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자, 즉 양자는 우리가 그런 돈다 또는 이 움직인다라는 걸 떠나서 말이죠, 그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 사포닌이 왜 우리 몸에 좋을까? 면역력 체계에 좋을까? 그 사포닌의 성분을 보면요, 전부 O 아니면 H입니다. 그 분자 구조를 보면요. 그러면 OH, 가끔씩 C도 있는데요. 이것이 이 몸에 들어가서 왜 내 몸의 면역력을 좋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OH의 이 원소들이, 즉 원자들이 내 몸에 가면은 말이죠, 이게 다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가지고 H가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 즉 과산소를 결합해서 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결합의 성질이 이 사포닌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포닌이 내 몸에 들어가면 따로 새로운 영양분을 추가해서가 아니고 내 몸의 면역력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크게. 이런 형식의 그 작동 원리가 O나 H다, C다 이런 것들이 원소가 있는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O다, H다 이런 것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전자의 작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식물도, 사람도, 동물도 이 몸의 구조는 원자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의 구성은 분자, 원자, 전자이지만 말이죠, 원자라고 하는 모형이 있는 게 아니라 원자가 깨져 있는 상태, 그걸 이제 이원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전자가 모든 성분으로 다 공유되고 있고요,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몸의 그 핵심은 말이죠, 이 운동의 핵심은, 에너지의 핵심은 전자입니다. 전자. 다시 말해서 이 몸의 전자 자체가 이 양자적 기능 차원에서 파동적 성격으로 우리가 이 몸의 이 생명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은요, 두 가지로 반드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나는 입자로, 하나는 파동으로. 이 두 가지로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장, 자석에서 일어나는 자기 있잖아요. 자기. 그 자력도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야
이게 양자역학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력,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그 자력도 그 자력을 일으키는 입자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보선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일종의 광자 일종입니다. 두 가지로 모든 입자 물질의 성질을 설명해 줘야 그래야 그게 양자역학이고요. 그래야 이 세상의 물질의 존재와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양자는 말이죠. 기존의 뉴턴이나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이작 뉴턴 중력을 발견한 사람 말이죠. 그다음에 맥스웰, 소위 말해서 맥스웰의 그 네 가지 그 전자계의 공식, 수학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 이 아인슈타인이 태어나기 전까지요,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아이작 뉴턴과 맥스웰의 이 두 가지 원리가, 이 두 사람이 제시한 두 가지 원리가 이 자연의 존재 원리, 운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언제까지? 아인슈타인이 나올 때까지.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일부 이론은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냥 죽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인슈타인이 말이죠. 기존에 이제 이 양자가 원래는 파동이다. 맨 처음엔 입자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00년도에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다시 파동이면서 입자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 거죠. 그게서 이제 광자 이론인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나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박사학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저게 노벨상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 광자 이론으로 받은 겁니다. 그 광자 이론이 입자와 파동성 두 가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20년 정도 뒤에 그야말로 세계적인 준천재입니다. 양자역학은 말이죠.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이 개발하고 정립해 놓은 게 아닙니다. 보어 같은 준천재들이 이 이론을 정립해 오고 100년 동안 딱 정립해 온 겁니다. 이미 50년 전에 이미 양자 이론은 정립 다 끝났고요. 작년 2023년 10월 달에, 2022년 10월 달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세 사람은 말이죠. 40년 전에 이미 이 양자 이론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뒤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것입니다. 지금 노벨 물리학상 받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미 100년 전에 저 선배들이 다 정립해 놓은 거를 다시 개발한 실험 장비로 이제 증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제 실험도 실증 실험과 사고 실험이 있는데요. 아인슈타인 박사의 모든 이론은 사고 실험에서 일어난 거고요. 그 전에 맥스웰이다 뉴턴도 다 머리로 계산해서 머리로 이 이론을 체계를 정립하고 실험을 한 것뿐입니다. 그분들이 뭐 실험 장비를 통해서 E 이꼬르 MC 스퀘어라 같은 이런 멋진 정말 공식을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준천재들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날 천재들이 머리로 만들어 놓은 세운 그 공식을 이제 실험 장비를 가지고 하나씩 증명해 간다면 이제 그때 하나씩 노벨 물리학상을, 노벨 의학상을, 노벨 생화학상을 주는 겁니다. 이제서야. 그것도 몇십 년 전에 있는 것들을 말이죠. 자. 이거 또 뒤로 가네. 네네. 자, 양자는 두 가지로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양자가 쪼개질 수 없을 정도로 갈 때, 그때의 선배들은요, 아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자보다 더 작은 것들이 생겨났죠. 뭐 광자, 또 전자, 중성자, 양성자,
뭐 이런 반물질 이런 것들이 새로 이제 정말 후배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새로운 물질들이. 자,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러한 그 아주 작은 입자들이 결국은 이 두 가지 성질을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아톰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 아니라요. 더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개지만 아톰도 원자도 심지어는 분자도 무슨 성질을 가진다?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는요 4가지 정보를 가집니다. 즉 전자는요 4가지 정보를 가집니다. 근데 4가지 정보를 가진다는 거 말이죠. 그 물질의 정보를 가진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는 원자 핵과 전자 하나만을 가지잖아요. 산소는 핵과 전자 2개와 전자 6개, 총 8개의 전자를 가집니다. 이것들이 엮일 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입자의 성질, 이것이 입자로 나타날 때에는 뭐가 정보가 나타나고 그래 말씀드렸습니까? 예, 운동량으로 나타난다. 정보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양자 상태의 정보가 4가지가 있다고 지금까지 정리됐는데 그 중에 에너지, 전자기력, 그 다음에 스핀, 요 3가지는 말이죠. 이 파동과 성격이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동으로 그 전자와 원자와 분자와 더 나아가서는 그 물질의 성질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응용하자는 것입니다. 응용하자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빛의 광자, 입자가 없는데 사실은 질량이 없어요. 광자는요 질량이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형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에너지 덩어리.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질량이 없는데도 제로예요. 그런데도 존재하는 거예요. 전자를 때리는 겁니다. 자, 그거면요 에너지 덩어리라고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광자를 에너지 덩어리 1. 그런데 그 1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프랑크 박사가 그 에너지 단위를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 덩어리의 진짜 에너지를요. 그렇다면은 이 파동은 말이죠. 질량이 없는 것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있어도 파동의 성격을 가져요. 파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도 안테나에서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전달될 때 그거 파동이죠. 예, 라디오 웨이브입니다. 전파죠. 우리가 용어를 조금 더 분리하잖아요. 이미 파동에서 우리가 인간이 쓰는 주파수 대역을 전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파나 또는 이 파동의 성질은 말이죠. 이런 전구, 일반 불빛 나오는 전구는 산란파예요. 그건 어떤 정형화된 파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LED나 이 형광등은요, 일정한 정현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일정한 정현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현파가 합쳐지는 게 우리가 레이저잖아요. 바로 이 양자는 이 2가지 성격인데 우리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 2가지 성격의 하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양자 관련해서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아마 골이 아프고 조금 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양자 이론은 대부분이 말이죠. 양자 물리학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얘기를 이제 설명하시는 바람에 그분들의 영역과 저희들의 통신 영역 또는 양자 의학 영역이 조금 이 경계가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학교 연구 과정에서 오로지 박사나 또는 뭐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 위하여 연구하는 것이 파동은 이미 끝났습니다. 파동 분야는 이미 맥스웰에 의해서 공식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이 파동 분야에 이 노벨상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거나 또는 새로운 파형의 형태를 개발하거나 이미 끝났습니다. 노벨상 잘 보십시오. 어디서 주로 나오나. 물리학상 중에서 나오는 게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거나 아니면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과거 이론을 내가 증명을 했거나 또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 이론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거나 이런 방식으로 물리학상이 나오는 것이지 이 통신 분야나 이런 분야의 파동 분야에 물리학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양자 분야에서 이 소위 말해서 정보통신 분야의 응용의 영역은 이미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양자와 통신 분야를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21세기에 아마 들어오면서 M2M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아마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IT로 아주 그냥 뭐 빛깔을 날릴 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머신 투 머신이다. 앞으로는 이 장치 대 장치가 통신하는 시대가 들어온다. 그래서 모든 달이나 모든 이 건물이나 이런 거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센서가 어쨌든 그 이미지를 또는 내용을 캡처해서 네트워크로 전달하고 스스로 조절하거나 또는 새로운 그 기능을 설정하거나 이런 형태로 21세기가 전개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그 논리를 얘기한 사람 중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M2M 시대다.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 시대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M2M 시대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M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머티리얼 투 머티리얼. 물질 대 물질이 통신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태양광이 잎사귀에 부딪혀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이 엽록체는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또 포도당을 만들고 또 다른 에너지를 전달시켜서 다른 식물 세포에다 전달합니다. 이 과정이 말이에요. 일반 화학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요. 물질과 물질 간의 통신 과정입니다. 통신 과정이. 물론 이 잎사귀가 다시 햇빛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연계 계통에 의해서 새로운 이 나무도 식물도 그 원자 활동에 의해서 무엇을 발산하냐면요. 빛을 발산합니다. 전자 운동에 의해서. 따라서 M2M 즉 머티리얼 투 머티리얼의 그 통신 시대가 저는 양자 기술 시대의 핵심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국가 프로젝트예요. 또 이 개인 기업이 만들겠지만요. 국가가 이제 투자해서 만드는 그 양자 컴퓨터를 민간 기업이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가 프로젝트인 이유가 양자 컴퓨터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에 따라서 못 만드는 국가의 모든 정보 통신 시스템은 그냥 개문 발차예요. 다 열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양자 컴퓨터는 만들고요. 또 양자 보안은 양자 컴퓨터도 열어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양자 기술의 한 영역이고요. 이것도 전부 다 이 통신, 양자 정보 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야의 이외에 우리가 실생활과 연계시키는 그런 분야에 어떤 분야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 분야를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양자의학은요, 이미 우리 실생활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양자의학 분야에서 양자역학이 빠지면은
양자의학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분야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시대냐? 연구할 때는 연구하고 저처럼 양자역학을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 적용하고 또 이것을 우리 산업과 또 생명과 자연을 보존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로 이제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기본 원리는 설명이 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 한번 이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자 이론은 말이죠. 매우 과학적이 질서 정연합니다. 질서가 정연해요. 말하자면 그 논리에 비록 가설 붙었고 또는 사고 실험을 했지만은 그 원리 자체가 이 자연계의 질서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치의 흐트름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전자와 전자의 운동이 만일에 그 원 운동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원핵을 돌듯 전자의 원자의 핵을 돌다가 어떤 메커니즘이 어긋나면 전자는 그 핵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다 분해되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연의 비과학적 원리를 양자역학은 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 원리로. 따라서 양자역학은 말이죠. 지금은 응용 실행 단계이고요. 의문의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100년 전에 우리 대선배들이 다 이론을 정립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확인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내가 토마스 영이라고 전자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에 저기 쏘아준 S1에 쏘아진 슬릿 쏜 건 파동이 아니에요. 전자예요. 전자를 쐈더니 맨 뒤에 이제 보여지는 것이 꼭 마치 파동을 쏘은 것처럼 그렇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래 토마스 영은요, 전자 하나를 쏘았는데요. 2022년 노벨 물리학상 받은 차일링거라고 하는 사람은요, 버키볼이라고 해서 탄소 원자 60개를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자보다도 더 큰 이 물질 단위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슬릿 때 쏘았더니 이놈도 이 파동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물질은 원적의 입자다라고 한 정리를 이때에 깨부순 거예요. 한 100년 만에. 이미 말이죠. 여러분, 퀀텀 필드나 양자장이다 이런 거는요. 이 양자역학 중에서도 맨 앞에 나와 있는 이론입니다. 양자장 이론은요. 말하자면요. 양자, 즉 양자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이놈이 장으로, 즉 어떤 힘의 영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오 필드라고 말씀 들었을 거예요. 생물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광학 카메라로 찍으면요, 사람 몸에서 어떤 기운이 나옵니다. 이거를 과학자들은 바이오 필드라고 얘기를 정리를 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2, 3년 전에 바이오 필드라는 말은 특허에 이제 수용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바이오 필드가 양자 필드예요. 네, 이게 양자 필드예요. 즉 말씀드리면은 이 물질이 내뿜는 이 완성체나 또는 구성 물체나 이것이 내뿜는 그 힘의 범위가요, 이게 필드인데 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이 필드는 말이죠, 바이오 필드는 말이죠,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물질의 특정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장 이론은 양자역학 이론 중에서요, 이미 이거는 이론으로 끝난 거예요. 자, 용지됩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자,
양자 파동 정보 발신 장치가 이제 여러분 농업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응용할 거냐 하는 문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제 형태입니다. 자, 요게 제 특허 내용이에요. 양자 물질입니다. 여기에 정확한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는 양자 물질이라고 하면은 특허나 이런 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양자 물질이 뭐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케이. 이 식물에게 좋은 비타민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식물의 비료가 담을 수 있는 요소를 다 담은 그런 것들이에요. 비료 사람한테 주는 건 비타민이라고 하고 우리 식물한테 주는 것을 비료라고 한다면 뭐 좋습니다. 비료에게 주는 비타민이라고 식물에 주는 비타민이라고 얘기하자고요. 그 비타민의 정보를 우리가 양자 물질화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덩어리는 안 됩니다. 아주 잘게 나노 입자 이하로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개면 그놈이 양자 물질의 특성을 표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데이터로 기술로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관점이 뭐다? 양자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로 여기에 식물에게 좋은 비타민 성분 예라고 하자고요. 뭐 비료도 주로 주 성분은 한두 개 빼고는 똑같잖아요. 비타민하고 똑같잖아요. 사람이 먹는 비타민하고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양자 물질을 우리가 식물에 좋은 비타민을 여기에 넣었다고 치자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식물에게 그러면은 비타민 즉 비료를 토양에다 주는 것과 이 양자 물질을 그 식물 뿌리와 잎사귀에 직접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왜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죠. 입자와 파동의 파동의 성격은 동시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보는요. 이 정보는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보 맞아요. 디지털 정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가지고 있는 정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디지털 0101로 나타나는 그 0101이 우리가 파동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지만 이거는 그 양자 물질이 가진 정보를 파동 성격으로 캐치하는 거예요. 그 파동의 모양은 어떻든지 그거는 앞으로 데이터 그 장비가 개발되면 하겠지만 이미 물질에서 나오는 이 파동 정보는 어떤 특정한 한 개의 물질의 정보, 수소 또는 물질이다, 리튬이다, 인이다 이런 물질의 정보 파동은 이미 다 측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식물에게 좋은 어떤 그 비타민 또는 비료라고 해도 좋죠. 이것들을 우리가 양자 물질로 변화시켜서 그 물질에다 비료를 주지 말고 그러면은 양자 정보를 흙과 식물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겠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는 이 관점을요, 어떻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만들까요? 지금까지는요, 이것을 정보 전송을요, 전기적 정보 전송 방식으로 택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유선으로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빛이 식물한테 전달될 때 그 빛은 웨이브로 갑니다. 웨이브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형태로 가느냐? 이 소위 말해서 안테나에서 핸드폰으로 올 때는 반송파라고 그래서 멀리 보내기 위한 2GHz 정도, 와이파이 같은 건 2GHz 정도의 파에다가 실어서 우리가 이 실내는 통신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근데 핸드폰 빛은요, 원파가 오는 거예요. 원파가. 미약하지만 원파가 잎사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잎사귀는 말이죠, 자기한테 유익한 정보 빼고 나머지는 다 반사 내지는 다른 데로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다 뱉어내버려요.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만 캐치합니다. 이게 자연 물질의 아주 정말 독특한 성격이에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뱉어내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거예요. 이게 양자 기술이 이 농업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제 요 양자 정보 발신 장치를 이용해서 이 살균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건 특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 수돗물에다가 양자 물질의 정보를 넣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정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몸은요, 또는 식물이든 모든 생명체는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원자 밑에 전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명체는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자의 구조는 이미 깨진 상태예요. 그 분자 속에 붙어 있는 분자의 구조 간에는 뭐가 흐른다?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전자가 흐른다고 하는 이것은 말이죠, 이 생명력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의 근원이 뭐냐? 왜 심장 박동이 이렇게 크게 뛰면서 온몸에 피를 방사하느냐 이거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심장은요, 다른 데 기관은 이 정도의 파동으로 뛰지만 심장은 이 정도로 뛸 정도의 많은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그러면 심장이 멎는다? 당연히 에너지가 떨어져서 심장 박동이 떨어지면 생명력을 떨어져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은 그 네트워크로 설명하자면 전자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빗나가서요, 그러면 우리 몸에 통증, 식물도 통증이 있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요, 왜 양자 기술로 이 식물을 조금 더 잘 살게 하고 잘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또 과실을 더 풍성하게 맺게 할까요? 제가 여쭙더니요, 우리 연구진의 교수님이요, 저한테 딱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건강함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양자역학적 차원에서 전류의 흐름, 전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의 흐름을 우리는요, 양자 정보,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전자의 흐름은 파동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그 파동의 흐름 속에서 그 물질, 즉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정보만을 캐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균제조차도 여러분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이산화염소수를 갖고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 장치를 쓰십니까? 그랬더니 안 쓰신대요. 왜? 이거는 화학적 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못 쓴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허 제안한 내용을 드렸더니 이때 이것이 되면은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이것은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물리적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살균제입니다. 물론 양자 물질은 그때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산화염소수로 만들었습니다. 이산화염소수를 원액을 양자 물질로 변화시키고요, 이 정보를 물에다 넣어서요, 양자 살균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양자 물질은 그 근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자, 양자 살균제 하나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양자 살균제가 양자 Q 스마트 농업의 핵심 중에 또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살균제를 뛰어넘어서요, 이것은 그 식물의 양자 에너지 정보, 양자 파동 정보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모듈이기 때문에, 모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로 얘기할 때 어떤 형태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균을 죽이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정제, 퐁퐁이다, 트리오다 이런 것들은요, 그 순식간에 그 세균을 막을 감싸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게 죽인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세균제 이 트리오나 이런 걸 사용할 때 금세 닦잖아요. 기름기만 없애는 거지 사실은 살균 기능을 가지려면 조금 더 오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놈은요, 그 세균의 에너지막을 뚫어요. 근데 세균도 말이죠,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도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의학 쪽에서 설명하는 건 에너지 장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너지 장벽인데 그 에너지 장벽, 세균의 에너지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솔직히 말씀 그 가지고 있는 세균이 갖고 있는 파동에 보다 더 세지 않으면 파동이 커야지 에너지가 높거든요. 이 진폭이 커야 그 세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놈을 죽이려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 물질에서 양자 터널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 양자 세계는요, 양자 그 세계는요, 그 에너지 장벽을 1000억 개 중에 한 놈이 뚫은답니다. 1000억 개 중에 그냥 단위의 1000억 개라고 그래요. 이 뭐 수천, 수백, 수경의 이 세포 안에 1000억 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억 개 중에 하나의 에너지 파동이 그 에너지 이 물질을 장벽을 뚫은대요. 뚫은다는 의미가 뭐죠? 예, 그냥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 벽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이 에너지 장벽을 뚫는다고 얘기하면 그게 이론에 맞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뚫어요? 파동이 못 뚫어요. 대신에 에너지 양자 터널 이론에서는 양자 세계에서는 뚫습니다. 몇 개 중에 하나가 1000억 개 중에 하나가. 그런데 뚫으면은 그 파동이 다시 복원이 돼요. 이 뚫을 때에는 이런 파동이 갔다가 여기에 에너지 장벽을 뚫고 나서는 아주 그냥 거의 없어지는 것처럼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이놈이 다시 원래의 파동을 회복해요. 따라서 이 원래 파동이 기존의 세균의 파동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양자 살균수의 살균이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라고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라? 예, 챗 GPT-4에서 멋지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챗 GPT-4에서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양자 이 기술이 머신 투 머신이 아니라 머티리얼 투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머티리얼, 즉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 물질이 갖고 있는 특성, 기본 속성을 어떻게 하면 다른 물질에 전달해서 그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 물질을 전달해서 얻을 이익은 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찍은 소위 말해서 이게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주로 물질 시스템이 이쪽 농약과 또는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농약 분사하는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립니다. 하나는 저쪽에 있는 양자 살균 제조 장치, 또 하나는 농산물 생육 양자 농산물 생육 촉진 장치. 교수님들, 큐머 스마트 프로젝트가 매년 스마트팜 농업 프로젝트가 매년 예산이 한 700억 정도 잡혔더라고요. 매년 연구 논문 그 용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감하게 드립니다. 현 정부에서 만일에 이 큐 스마트팜 이론을 여러분들이 나름 정리해서 제안하면 저는 100%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채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자 물질과 관련해서 변화를 주어야 되겠죠. 딸기 또는 다른 두룩 또는 인삼 이런 물질과의 상관이 있는 그 도움이 되는 물질을 양자 물질로 하고 그것을 양자 생육 장치에다가 넣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술 딱 말씀드렸어요. 자, 양자 농산물 생육 장치는 뭐냐? 말씀드린 대로 비료를 직접 흙에다가 줍는 거나 농약을 직접 흙에다가 또는 식물에다가 뿌리는 두 가지를 또는 살균제도 뿌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딱 살균이 아니라 살균제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살균제를 직접 뿌리지 아니하고 양자적 기술로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머티리얼 투 머티리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제가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정립을 한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양자 농산물 생육적지는요, 여기에 무슨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저의 또 다른, 지금까지요, 양자 기술이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않을지언정 이미 내수면 산업이나 또 다른 산업에 이 유사한 성능의 장치들이 농업 분야에 많이 적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뭐 에너지든 또는 뭐 어떤 파동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양자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양자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양자 에너지는 그 물질의 정보의 에너지일 뿐이죠. 그 외에 다른 정보,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정보가 확실하게 전달되면 그때서야 양자 물질이 갖고 있는 정보가 그대로 전송이 되고요.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 그것이 살균 기능이면 그 기능, 또는 부스트업 기능이면 그 기능, 비료 기능이면 기능, 이와 같은 비타민의 보조 기능이면 기능, 이런 것들을, 즉 우리가 인간적으로 물질에게 주고 싶은 그 물질의 근원이 흙이든지 또는 그 식물에게든지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은요, 양자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양자의. 네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님 그 회사에서 만든 게 그 양자 살균 시스템 장치잖아요. 2가지입니다. 네. 그게 적용도 해보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이게 효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게 궁금한데. 네. 이게요, 처음에 제가 이거 한 10년 전서부터 개발을 하고 정말로 했거든요. 멋지게 개발을 했어요. 해가지고 나름 여러 군데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돼지를 키우는 곳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거 좀 해봅시다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지금 5,000두 돼지를 키우는데 뭘 믿고 혹시나 이거 전자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걸 하면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많이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관계를 좀 친하게 해가지고 친구의 또는 친구 선배를 통해 가지고 평택에 7,000두의 돼지 축산가에다가 지금 꽤 오래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용을 제가 특허 내용에 포함시킨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설치를, 요 살균 제조 장치는 내중에 만드는 겁니다. 요것만을 설치했을 때 몇 가지 놀라운 기능이 생기더라고요. 실험은 그때 열흘 정도 이제 했고요. 그 결과는 서울대 교수가 그 유명한 그 식품 그 축산 교수님이신데, 그분과 지금도 저희가 작업을 지금 하려고 플랫폼을 만들려고 강원도에 돼지 한 1,000두짜리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좀 있으면 그걸 이제 오픈해서 우리 플랫폼을 멋지게 할 텐데, 어쨌든 지금 7,000두의 그 돼지 그 축사에다 했는데 몇 가지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그 냄새가 줄어듭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친화적인 냄새가로 변화됩니다. 두 번째, 그 배설물을 봤더니 안 했을 때에 나오는 사료, 즉 콩의 배설물 양을 100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작용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그냥 배출되는 배설의 양이, 콩의 양이, 옥수수의 양이 20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자, 소화가 잘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것들도 예측을 했어요. 소화가 잘 될 테니까 한번 그 사료가 얼마나 더 많이 소비되고 적게 소비되는지를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그랬더랬습니다. 그런데요, 최대 10% 정도 사료가 덜 먹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렇게 우리 돼지들이 잘 먹고 또 또 물도 좋은 물도 쓰고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이놈들이요 성격이 좋아져요. 성격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폐사율도 거의 제로로 떨어지고요. 네네. 네네. 제가 지금 이제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네네. 전체 원리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네네. 제가 이제 새로운 방향에 있어서 양자 역학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네네.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농업도 적용을 했을 경우 네네. 네네. 또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효과나 네. 이익들을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먼저 대표님께서 그 시험하셨던 뭐 제품 개발하고 했던 것들 좀 이제 지금 소개시켜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농업 적용에 대한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되고 좋은데 네네네.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어떤 효과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느냐라고 네. 했을 때도 네네. 말씀하시는 게 말로 그리고 글로는 표현이 돼 있는데 실제로 과학이잖아요. 네네. 또 이제 보니까 또 박사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희는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컨트롤이 있어야 되고. 네네네. 그거가 나온 게 있나요? 네, 있어요. 있어서 이게 논문이나 아니면 논문이 아니고요. 실험 데이터로 일단은 했습니다. 실험 교수님을 통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지. 그래서 그 논문을 하려고 그래서요. 논문이나 또는 그 실증 데이터를 한 번 더 우리가 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또는 우리 농수산대학교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오늘 또 시간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마트팜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점프업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저는 양자 기술이 접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어떤 우리가 시제품을 개발하고 하고 나면 네, 네, 그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네, 연구소 단위, 회사 단위에서도 간이적으로 살균 효과나 기존 다른 거에 대비 그런 것들을 객관화된 어떤 정보를 이제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수집을 해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미 한국융합화학연구원 여기서 원래 이런 거 실험해 주는 데거든요. 국립 99.999% 나옵니다. 살균력이. 차염소단 나트륨 락스가 얼마인지 아시죠? 99.9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상온에다가 조금 놓으면은 락스로 살균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것 같죠? 안 그래요? 락스는요 원래는 표백제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99.9라서 잘못하면은 금세 곰팡이 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이미 그 실증 데이터를 이미 국가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99.999% 이미 살균력을 가지고 있고 탈취력, 그 다음에 농업 농약 제거 이런 부분에 관한 이것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 농업 생육 촉진 장치가 그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제 요 문제는 농업의 생육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 기술은 지금 어떤 분야에서만 실증 테스트가 됐냐면은 이제 축산 분야에서만 테스트가 됐고요. 사실은 그 인천의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사실은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요걸 운영을 해 봤습니다. 요거. 예. 물론 그쪽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 내려고 그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냥 의뢰하고 실험하는 곳이지 이처럼 농수산 대학처럼 뭔가 연구 기능이나 그 의욕이 활발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기가 그 프로젝트 범위 안에서 아니면은 잘 그런 것들 생산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소든 대학이든 농업에 네. 텍스트를 적용한 어떤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저는 이미 이 분야는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국가기관에서 하려면 조달 있잖아요. 조달. 이거를 신청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의 그 데이터가,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백데이터가 나와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가기관에서 특허청에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분야의 이 양자기술 분야에 대한 이 응용 분야가 사실은 양자기술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이미 어떻게 효과가 비슷하게 적용돼 있고요. 이 농업 쪽에 이 정부 보조금이 되는, 물론 뭐 융자점 그런 식으로 되는 그 기술로 또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런데 슬라이드 자료를 보면 네네. 동물환경생태공학연구소라고 2013년 그렇습니다. 네. 전에 네. 그러니까 그 후에 얼마나 저희들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10년이나 된 상태에 그때에서 나온 그 결과 데이터를 우리가 정부기관에 제출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쪽 분야는 특허가 잘 안 나옵니다. 네네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살균제랑 생육 촉진 지금 동물에만 적용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저 밑에 보면 양자 농산물 생육 촉진 동물한테 농산물 생육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아니요. 네, 그래서요. 예. 저희들이 살균제를 혹시 플라즈마 살균제 살균하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농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좀 데이터를 보여주시면 네. 설명을 비교 데이터는 아니고 저희들이 살균력이 나와 있는 데이터는 우리 또 여론을 통해서 한번 제가 증명되어 있는 거를 데이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관련되어 있는 거는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제 실증 데이터를 우리 용수산 쪽에서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분야는 이미 내수 산업이나 이런 데서 그걸 사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정부기관에서도 그 K마크나 이런 거 마크를 붙인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서 지금 솔직히 이미 시중에 아주 유통이 잘 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양자기술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시장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특허를 개념을 정립하고 우리 후배님들이 이 분야를 제 거를 보고 한 번 더 응용 차원에서 개발하십시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술 자체가 말하자면 어떤 식물을 우리가 키운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아니 교수님 방에요. 저희 거 갖다 놓고요. 집안에 제가 하나 갖다 드릴 수 있어요. 갖다 놓고 집안에 하나 갖다 놓고요. 한번 키워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그런 그런 그 기회도 드릴 테니까 교수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요. 네. 이렇게 보면 기계 장치도 보면 이제 그렇게 거대하지 않고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설치한다고 해서 구입비나 이런 게 얼마가 되는지 네네. 저 한 대가 얼마만큼의 면적을 커버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이제 궁금하기도 해요. 네네네네. 근데 보면 유지관리비에 있어서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비용 면에서는 되게 저렴해 보이고 막 네네.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실증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졸업생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테스트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거 가기 전에 네. 이 제품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나 그런 걸 저희가 확신을 해야지 네네네. 그 다음에 넘어갈 텐데 그냥 한번 설치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은 저희는 그걸 접근을 못해요. 네네네. 네.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제품 개발한다고 했을 때의 그 단계에서 지금 나왔던 단계에서의 어떤 100점 만점의 퍼포먼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증 현장으로 가면 100점 만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시스템을 개선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건데 근데 원천적인 그 처음에 시작단에 그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원리 그다음에 살균한다고 그리고 보면 어떤 또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제 제시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 다음 거를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 걸도 논의를 한다든가 네네네. 네.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네.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필요한 그 원하시는 데이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서는 다 공개를 안 했으니까 네 필요한 데이터를 네
당연히 이 분야의 어떤 그 나름 그 결과 그것이 어떤 기관이든 또는 뭐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했던 간에 당연히 이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어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이제 어떤 제품을 출시를 하고 한번 이제 우리 우선적으로 교수님들하고 한번 도전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과학적 기반에 의해서 기술적 기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격은 얼마예요? 저거 살균제 장치요? 네. 요거는 일단은 학교용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좀 들어가는 용이 좀 따로 있습니다. 두 타입으로 나가는데요. 요게 3,000. 그러면 그게 큐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이제 학교나 기술센터나 기관이 대상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일단은 그 일반 학교는 요 학교는 1,200만 원짜리인데요. 그런 식으로 일반 이제 농업 보급용은 조금 저렴하게 저희들이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대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이 양자 살균 제조 장치는요. 그거는 뭐랄까 수돗물 파이프에서 나오는 것만큼 이렇게 열어서 수돗물이 나오는 만큼 이제 그 시간만큼 걸립니다. 필요한 만큼 걸립니다. 말하자면 내가 1분이 10분이면 10분만큼 걸립니다. 그 정도로 필요한 만큼 뽑으면 되는 거고요. 첨가한 물을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까 이게 살균제예요. 말하자면 차염소다 나트륨 살균제처럼요. 그러나 저기 농산물에서는 이산화 염소수든 차염소단이든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만든 살균제니까 저희가 이 농업 쪽에 몇 군데 씁니다. 농장에 뭐 버섯 농장이나 몇 군데 씁니다. 네, 7,000두에서 사용하는 건 요 뒤에 밑에 거. 예, 요 양자 물질로 만든 요 장치를 이제 사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 사용. 이제 이걸 어디다 연결하냐면은 그 사료통 사일로에드 하나 연결하고 물통에다 연결하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무선 장비를 왜냐하면은 그게 좀 들어가기가 그래요. 한번 이제 설치를 정말로 정말 사정사정해서 정말 그 다음에 이제 돈 버는 데다가 또 새로운 장치를 계속해서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강화도에 허가를 맡았어요. 1,000두짜리 이 플랫폼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한 15억인데 한 1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네. 몇 년 해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농가에서는 그러면 다른 약은 전혀 안 쳐요? 그러면 지금 요새? 살균제는 안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살균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요새 또 방역한다고 지금 오늘도 뉴스에 뭐 상우 무슨 병 나왔다 하고 또 뭐 조류독감 나왔다 막 하잖아요. 네. 그때 치는 건 뭔지 아세요? 차염소산 나트륨이에요. 그 통행을 네네. 네. 이거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차염소산 나트륨은 그거 굉장히 독하고요. 그 차량에도 그렇고 묻어도 그렇고 그거 뿌리는 사람도 그렇고 그 농토도 사실은 그 물을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다가 이렇게 정하려면 네덜란드인가 어딘가에서 그거 테스트하는 거 그거 균도 죽이는데요. 그 네덜란드 기관에서 테스트 받은 그 증명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천만 원이에요. 뭐 저희들 아직까지 그런 국가기관에 집어넣게 될 생각을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왔는데. 이거요. 이거. 저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양자화 돼가지고 양자물 CaO2가 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CaO2를 지금은 다 섞는 거잖아요. 물에다 섞는 거예요. 소금을 뭐 전해질로 만들어서 하든 뭘 하든 다 잔유물이 남잖아요. 부산물도 남고. 화학적 제품은 그래서 농산물에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원액을 섞는 게 아니라고. 물에다가 정보를 넣는다고. 무슨 정보? 정기적으로 넣는다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넣는다는 게 뭐예요?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거. 만일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증기가 되고 다시 물로 되고 이것처럼 형태만 변화될 뿐이지 그 먼 근원은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물은요. 뿌리잖아요. 곧바로 물이 돼버려요. 마시는 물 그대로라고. 이게. 근데 그게 이제 균 단위의 미생물 정도는 걔네들은 죽고 네네. 그거보다 조금 더 고등 동물들은 네. 그건 버티는 거고 솔직히 충들은요. 벌레들. 뭐, 그게 맞아요. 그건 못 죽여요. 버티는 거고 근데 대신에 요놈은 미묘하게 스트레스가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죽이는데 그래도 미묘하게 스트레스가 가는 거고 그 돼지들도 미묘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돼지들에게 중요한 거는 일단 위생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그 돼지들 그 위생을 하기 위해서 가끔씩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소독하는가 보면 그 뻔하잖아요. 네, 뻔해요. 락스 소독하는 거예요. 우리 돼지들이 그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물도 그 비틀어 갖고 먹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이거를 어디다가도 철갑상어 하는 데에다가 그냥 사정사정해서 갖다가 설치를 해봤습니다. 폐사율이요, 90%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것들을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뭐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를 통해서 뭐 어쨌든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걸 설명을 가끔씩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농수산부에다 제일 먼저 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엊그제 또도 뭐 지역 균형 발전 차원 그런 재단에서도 오셔서 야, 이건 농업 분야에 제일 먼저 제안을 해.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래요. 이게 뭐죠? 아까 실험 데이터를 했잖아요. 제가 상업용으로 자기 재산으로 키우는 데 가서는 정말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수산대학교나 이런 데 있어서는 이미 국가적으로 인정받았잖아요. 제 논문의 발명 특허 내용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수산대학교에서 그러면 실험적으로 한번 이 돼지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 플랫폼이. 이런 데다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수님들이니까 그럼 그새 한번은 연구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 자체가 뭐 저의 뭐 사업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제가 특허를 내놓은 거는 우리 후배님들이 많은 응용으로 이것을 조금 더 사업하십시오라고 제가 제안 드린 것이지 제가 이걸 통해서 뭐 다른 어떤 뭐 이익을 얻거나 그렇게 하려면 특허를 안 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이 물론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했다면 제가 농수산대학에 안 오고 이미 농진청이고 어디가 뛰어다니면서 돈 벌려고 하겠죠. 우리 교수님들하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하려면 네네.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도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특허에 낸 데이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자료에도 이제 보면은 자료 같은 게 데이터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네. 그 일부는 안 듣습니다. 네. 원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를 보여줘야지. 네네. 보여주고 뭔가가 이렇게 돼야지. 네네.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거 진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지 지금 계속 말로서만 이렇게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네네. 당연히 드리죠. 네.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이메일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하고 여기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거 백업 재료가 데이터가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특정 기관에 내가 의뢰를 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라면 너무나 좋겠죠. 말하자면 그런 과정은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기관 제품을 만들었어. 그러면 특정 기관에 증명을 받아야 돼. 그런 건 거쳤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런 증명을 거치는 데까지는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퍼센트 생육되는 거지? 이런 부분은 이 기능은 있어요. 그런데 이 역할은 바로 이 농수산대학교나 이런
소위 테스트 베드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왜냐? 이미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거니까 한번 이게 20% 나올지 30% 나오는지, 또는 어떤 특정한 제품에는 어떤 물질이 더 필요하지, 이런 분들은 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뭐 자금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국가로부터 자금 받을 수도 있다.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쭉 하건데 네네. 저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인증을 받고 하는 거는 그냥 범용적인 어떤 시스템 안정성, 그렇습니다. 이 정도를 이렇게 그냥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농업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과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케이스를 몇 걸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정이 되니까 지금 한농대하고 해서 교수님들하고 실정으로 빨리 넘어가서 사업화하는 연계를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증을 가기에는 지금 아직 너무 빨라요. 실증 뭐 이렇게 테스트하고 그러기보다는 지금 보면 농기평이나 이런 쪽에 이런 기술 사업화 R&D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먼저 해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빼고 뭐 작물 쪽에 적용해봤더니 어떤지라,畜산 쪽에 했더니 어떤지라. 이제 거기 아이팩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핵심 기술 인증이라고 이제 제품 인증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되면은 2달쯤 넘어가는 거고, 등록하고 하루 연계되면서 그게 지금 이제 농수산부 산하기관이니까 그거 인증받으면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거 납품하고 막 들어갈 때 다 답변하고 막 들어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안하자고 하면 그런 R&D 사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플랫폼을 아예 만들어서 저희가 실증으로 한번 테스트 베드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가급적이면은 뭐 저희의 뭐 어떤 또 상업적인 그런 어떤 목적보다도 이것을 뭐 어쨌든 저희들은 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로 국가기관에서 정말 좋은 기술이다 생각하면 뭐 제가 뭐 국가에다 이걸 정말 헌납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요. 뭐 그런 저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술들이 그야말로 이제 그런 검증이나 이런 단계적인 검증 단계를 거쳐서 요거는 끝났어요. 저 살균제는요. 이미 이제 소위 말해서 저 일반 적용하고 식품 살균에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게 농산물 생육 장치는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깊게 그 연구 개발 단계를 한번 거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해두면 몇 평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요거는 와이파이에다가 얹혔어요. 아까 정보를 전달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선이에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저 거는요, 무선 와이파이를 왜 적용을 했냐면요, 허가 없이도 와이파이의 모듈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정보 전파를 허용받아야 돼. 근데 일반인은 정보 허용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에다가 와이파이를 캐리어로 이용해서 그 와이파이에다가 아까 양자 물질의 정보를 얹혀서 와이파이가 전달하는 영역만큼 전달합니다. 물론 와이파이의 출력을 높이면 조금 더 크죠. 그래 요 하나가 10평 정도 커버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20평 정도 커버하는 것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1,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저 살균제만. 저거는 요거는 아직 가격까지는 아직 정립 아직 못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거는 그럼 챔버네요. 네? 챔버. 이거요. 챔버가 아니고 살균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예, 나오니까 이 복합 제어 시스템에다가 연결하면 농약을 뿌리잖아요. 그럼 바로 저걸 뿌려줘야 돼.
그러면 농약 성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균되면서 농약 성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이상할까요? 이 양자 기술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은 토양을 살리는 후쿠시마까지 가서 후쿠시마 토양에다가 우리 양자 기술을 적용하면 거기서 생성되는 그 식물의 방사능 수치를 우리가 측정했거든요. 떨어져요. 다른 기존에 있는 것과 양자 우리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 토양이 복원이 됩니다. 예, 놀라운 기술이죠. 우리가 조금 여유가 되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국가기관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국가 저기에서.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가 지금 저희들이 양자 기술로 응용 차원으로 나오는데 농수산대학교는 우리가 실험 플랫폼이니까 교수님들이 무해수유를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미 검증되어 있는 거를 교수님들이 하실 연구 프로젝트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그 연구 데이터나 그 프로포절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걸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시중에 완성되어 있는 제품을 우리 교수님들이 테스트베드로 적용할 수는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왕 프로토타입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프로토타입이 아니거든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의 숙성되어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특허도 나왔고, 그리고 그 특허 내용에 그런 농수산물, 이 생명과 이 농식물 부분에 대한 응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이 농업진흥청, 그다음에 농수산대학교,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보다도 더는 저는 근본적인 연구 테스트베드 기관이 우리 농수산대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교수님들 제가 보기에는 한두 분이라도 이 양자 기술을 응용한 키오 스마트 팜을 깃발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부가 아니라 정말 농업계가 다 놀랄 거예요. 왜냐? 이것에 대한 이 능력은요, 이미 이 제야에서 다 증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것을 채택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삼이든 어떤 식물이든 간에 그것에 대한 적용을 한번 해보고 그것이 놀라운 효과다. 그러면 제가 가격하고 상관없이 이 실험 데이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연구비 그런 거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리고 내년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스큐 스마트팜이 아니라 스마트팜 프로젝트에 R&D 예산이 한 700억 되더라고요.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내용 다 봤어요. 그런데요, 지금 스마트팜에 그냥 알파야. 이게 점법이 아니에요. 점법 하려면요, 퀀텀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확실합니다, 이건. 교수님들. 제가 이 장비 그대로 제공할 테니까 프로젝트 한번 내년에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한번 도전하면 그 분야에 정말 전문가 되시는 겁니다. 이 농업의 스마트팜은 이건 디지털 기술이에요. 여러분, 양자 컴퓨터가 디지털을 대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자 디지털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위에 연산 기능을 높이는 거거든. 근데 이거 큐 스마트팜은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디지털 플랫폼인 이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에다가 업하는 거예요. 업하는데 그 성능은요, 기존의 생산성의 20% 30% 높인다고. 이건 확실합니다. 농업의 혁명이에요. 그리고 토양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토양을 살리는 방법은요, 이거 양자 기술로 변화시키는 방법 말고 토양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저희 회사의 모토가 생명, 자연 기술입니다. 자연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 면역력 체계라고 하는 건 양자 기술로, 제가 또 다른 개가 양자 고주파기인데요. 면역력 체계를 증진한다는 건 인간의 면역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상태로. 이게 양자의학의 핵심 기술 개발 방향이거든요.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농업도 자연의 그 농업의 원천 플랫폼으로 회복하자는 거거든요. 그때 양자 기술 말고 다른 화학적 기술, 물리적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자 기술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팜에다가 Q자를 붙여서 Q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교수님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내년에 프로젝트로 제안하십시오. 그럼 제가 장비 그대로 제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100평이면요 제가 5대 요거요 5대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농수산 저기 양자 살균계 드리고요. 100평 그 플랫폼 여러분들 테스트하는데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테스트 하십시오. 농사를 그 약을 넣고요. 농약을 넣고요. 요거를 치세요. 그럼 농약의 성분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그리고 요 농약 생장치를 했을 때 토양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후쿠시마에서 이걸 확인한 거예요. 토양의 변화를. 그리고 아까 그 살균제, 그 차이염소산 나트륨 길거리에 뿌리고 있잖아요. 전부 저거 토양을 피폐시키는 거거든요. 그대로 쓰잖아요, 저거. 그대로 쓴다고. 그런데 양자 기술로 만든 이 이것은 물에 그대로 버려도 돼. 버리는 순간 물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기술들은요,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기존에 있는 제품도 있지만요, 예.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댑터들이 굉장히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정말 뭐 그런 문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교수님을 통해서 제 이메일도 드리고 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조금 더 저에게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네. 네.